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입니다. 10년 이상 실전 경험으로 다져진 스포츠 토토 분석, 배팅 노하우,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합니다. 수년간 운영된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그럼 바로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위트레흐트. 위트레흐트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측면과 중거리 전개를 시도하는 팀이지만 전술 밸런스와 간격 유지에서 불안 요소가 크다. 할러는 포스트업과 공중볼 경합에 강하지만 이선과의 연계 속도가 느려 빠른 전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미겔 로드리게스는 볼 운반에는 강점을 지니나 강한 압박 상황에서의 판단이 느리고 실수가 자주 나온다. 카틀리는 넓은 활동 반경으로 팀에 기여하나 수비 시 복귀 속도가 늦고 중원 전환 시 위치 선정에서 흔들린다. 특히 중원과 수비 라인 간의 간격이 자주 벌어지며 박스 근처에서의 마크 실수로 인해 실점 상황이 자주 반복되고 있다. 아약스. 아약스는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최근 3연승을 이어가는 파죽지세의 상승세 팀이다. 브로베이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결정력이 매우 뛰어나며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이다. 코치는 중원에서 공격 템포를 조율하며 전방으로의 빠른 전환을 리드하는 핵심 자원이다. 트라오레는 측면 돌파와 컷인 능력이 뛰어나 위트레우트의 측면 수비 불안정 구간을 집중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수비 또한 삼선의 압박력이 강하며 후방 빌드업과 공격 전환의 속도 모두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토킹 코멘트. 위트레흐트는 수비 간격 붕괴, 템포 대응력 저하, 전개 연결 약화 등 여러 구조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팀이며 반면 아약스는 고츠 트라오레 브로베이로 이어지는 전방 조합이 완성도 높게 작동하며 상승세 흐름 속에 경기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조건을 고루 갖추고 있다. 전체 전술 완성도, 중원 운영력, 결정력까지 모두 고려하면 이번 경기는 아약스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핵심 포인트. 위트레흐트는 수비 간격과 이선 연계 불안으로 인해 후반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아약스는 3연승의 상승세 속에 전방 조합의 결정력과 압박 전환 능력이 극대화된 흐름, 전체적인 밸런스와 클러치 집중도 모두 아약스가 확실한 우위. 경기 흐름과 전술 안정성을 감안하면 위트레흐트 패배가 유력하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위트레흐트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오버 추천. 두 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바야돌리드. 바야돌리드는 4-1-4-1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중앙 밀집형 점유율 운영을 기본으로 하나 최근 5연패로 인해 템포 유지와 압박 회피 모두 무너진 상황이다. 신라는 수비 부담을 안고 뛰는 스트라이커로 위협적인 움직임이 제한적이고 마치스와 그릴리치 역시 볼 간수는 가능하나 박스 근처에서의 전개 창의성과 마무리 타이밍이 현저히 부족하다. 특히 중원에서의 볼 탈취 후 빠른 전환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후반에는 집중력 저하와 함께 수비 간격 붕괴도 빈번하다. 결과적으로 골을 넣기까지의 완성된 전개가 매우 드문 전술 구조로 고립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오사수나. 오사수나는 5-3-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수비 안정성과 역습 타이밍에 초점을 둔 철저한 실속형 운영을 펼친다. 부디미르는 박스 안 피니시 능력과 공간 침투 타이밍이 탁월하며 루벤 가르시아와 몽카율라는 중앙에서부터의 짧은 템포 조절과 좌우 연계를 통해 전개 안정성을 유지한다. 수비는 500을 통해 박스 안 운전 대처, 크로스 차단, 이선 침투 저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전술적인 리스크 없이 상대 전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하고 있다. 토킹 코멘트. 바야돌리드는 점유율 유지만 가능한 전개 구조 속에 마무리 전환과 박스 근처 침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고립 전술이 반복되고 있다. 반면 오사수나는 상대의 이런 단조로운 전개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면서 중앙 마이너스 측면 마이너스 박스 연결해서 완성도 높은 전술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경기는 양팀 간 전술 유기성, 심리 안정감, 마무리 결정력 모든 면에서 오사수나 쪽으로 명확하게 기울 수 있는 전개 흐름이 예상된다. 핵심 포인트. 바야돌리드는 점유율은 있지만 득점 연결성 결정력 모두에서 심각한 단절이 발생 중이다. 오사수나는 수비 안정성과 박스 안 마무리 능력에서 완성도 높은 구조를 갖추고 있다. 전체적인 전개 밸런스와 심리 흐름은 오사수나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 포지션 간 전술 유기성 및 전개 완성도를 감안하면 오사수나 승리가 유력하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바야돌리드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오버 언더 부주력. 세 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풀럼. 풀럼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무니스를 전방에 세우고 안드레아스 페레이라와 세세뇽이 이선을 지원하는 공격 전개를 구사한다. 무니스는 제공권과 박스 안 움직임이 매우 활발한 자원이며 페레이라는 중거리 슈팅과 침투 타이밍에서 변칙적인 전개를 유도할 수 있다. 세세뇽은 볼 운반과 볼 간수 능력이 좋아 전환 시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며 최근에는 측면 간결 전개와 박스 앞 연계가 향상되고 있다. 홈 경기에서는 전방 압박과 활동량이 잘 살아나며 특히 중원 블록 라인이 촘촘하게 유지되어 상대의 세밀한 침투를 잘 차단하는 편이다. 첼시. 첼시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잭슨, 파머, 페드로 네트로 이어지는 공격 삼각 편대가 중심이다. 하지만 주중레기와 바르샤바와의 컨퍼런스 리그 일정을 소화한 이후
체력적 소모가 뚜렷하게 남아있는 상황이다. 특히 파머와 네투는 활동량 의존도가 높은 유형이며 전방 압박보다는 후반부 공백과 전환 속도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수비진도 유럽 대회 이후 피로 누적과 집중력 저하가 이어지면 측면 뒷공간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 토킹 코멘트. 풀럼은 상대의 체력 저하를 최대한 활용해 빠른 템포의 공격과 중거리 위주 전개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세세뇽과 페레이라의 활동 반경은 넓고 홈에서의 전방 압박이 강한 만큼 첼시의 빌드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반면 첼시는 컨퍼런스 리그 소화 직후여서 전체적인 에너지 레벨이 떨어진 상태이며 박스 근처에서의 세밀함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수비 전환 속도와 공간 커버가 느려지는 타이밍을 풀럼이 적극적으로 공략할 경우 결과는 홈팀 쪽으로 기울 수 있다. 핵심 포인트. 첼시는 유럽 일정 직후로 활동량 저하와 공간 커버 미스가 발생할 가능성 높음. 풀럼은 중원 압박과 측면 전개 효율이 살아있고 홈 경기에서 더욱 활발하게 전개됨. 컨디션과 수비 집중력 저하를 감안하면 풀럼의 공격이 실제 득점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음. 전방 압박과 체력 우위를 앞세운 풀럼이 유리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풀럼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네 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입스위치 타운. 입스위치 타운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허스트를 원톱에 세우고 존슨과 엔시소가 이선에서 전방 지원을 펼치는 구조다. 존슨은 측면에서의 돌파력과 볼 운반 능력이 뛰어나며 엔시소는 중거리 슈팅과 빠른 박스 침투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자주 만든다. 무엇보다 최근 강등권 탈출에 대한 동기부여가 매우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수비 집중력과 활동량이 평소보다 확연히 높아진 상태다. 중앙 압박도 비교적 타이트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실점 최소화를 우선으로 한 안정적인 운영이 반복되고 있다. 아스날. 아스날은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마르티넬리, 트로사르, 웨데고르가 주도하는 점유율 중심 전개를 펼치는 팀이다. 하지만 주중에 레알 마드리드와의 챔피언스 리그를 소화한 직후로 주전급 다수가 체력적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다. 특히 전방 압박의 강도와 측면 복귀 속도는 평소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점유율은 가져가더라도 박스 근처에서의 퀄리티가 저하될 수 있다. 수비 라인도 상대의 간헐적인 롱볼이나 세트피스에 대한 반응이 평소보다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토킹 코멘트. 입스위치는 현재 강등권 탈출이라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전력 이상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다. 허스트를 중심으로 한 전방 움직임과 함께 존슨 NC소의 이선 폭넓은 활동량은 아스날의 체력 소모와 맞물려 견제를 유효하게 이끌 수 있다. 아스날은 기술적 우위와 점유율 면에서 여전히 강하지만 주중 챔피언스리그 이후 박스 안 퀄리티 저하와 라인 간격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전체적인 경기 흐름에서 아스날이 몰아붙이되 입스위치의 응집력 있는 수비와 집요한 역습이 균형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핵심 포인트. 입스위치는 강등권 탈출이라는 동기부여로 전력 이상의 압박과 집중력이 예상됨. 아스날은 챔스 직후 체력 저하로 전방 퀄리티와 수비 집중력이 동반 하락 가능성 있음. 점유율은 아스날이 우세하겠지만 득점 효율과 세밀함이 저하되어 팽팽한 흐름이 유력함. 컨디션, 동기, 체력, 수비 응집력까지 감안할 때 무승부 흐름이 가장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추천. 핸디 승 부주력. 언더오버 언더 주력. 다섯 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맨유. 맨유는 3-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지르크제이와 가르나초,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앞세운 공격 전개를 구사한다. 브루노가 중원에서 탈압박과 전개를 시도하지만 최근 경기에서의 마무리 선택은 지나치게 단조롭고 측면과의 연계도 어색한 편이다. 주중 리옹과의 유로파리그 일정을 치른 직후여서 체력적 부담이 명확하게 드러나며 전방 압박과 수비 라인의 복귀 속도도 저하된 상태다. 특히 300의 간격 유지가 불안정해지는 순간마다 뒷공간이 급격히 흔들리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울버햄튼. 울버햄튼은 3-4-3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황희찬 벨가르드 스트란드 라르센으로 이어지는 공격 조합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황희찬은 측면 돌파와 박스 안 침투 모두에서 결정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고 벨가르드는 중거리 옵션과 탈압박 조율 능력을 동시에 갖춘 자원이다. 수비 시에는 빠르게 500구조로 전환하며 상대의 이선 침투에 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조직력이 최근 들어 매우 안정화된 상태다. 강등권 팀과의 승점 차이를 벌리기 위한 절박한 동기부여 또한 경기 내내 강한 압박 에너지로 연결되고 있다. 토킹 코멘트. 맨유는 유로파리그 직후로 인해 체력적인 리스크가 명확하고 공격 전개는 이어지더라도 박스 근처에서의 퀄리티가 크게 저하되고 있다. 울버햄튼은 잔류 경쟁에 놓인 팀답게 수비 조직력과 활동량에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며 황희찬과 라르센이 박스 안에서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맨유 수비진은 압박 저항력과 라인 간격 유지가 떨어져 있으며 울버햄튼의 빠른 전개를 감당하기엔 부담스러운 흐름이다. 이번 경기는 체력, 집중력, 전술적 응집도에서 울버햄튼이 우위를 점하며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핵심 포인트. 맨유는 유럽 대회 직후 체력 소모와 수비 집중력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울버햄튼은 동기부여가 강력하며 황희찬 벨가르드 중심의 빠른 전개가 효과적임. 수비 전환, 박스 안 효율,
활동량 모두에서 울버햄튼이 앞서는 흐름이 예상됨. 주중 체력 손실과 박스 안 퀄리티 저하를 고려하면 울버햄튼 승리가 유력하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맨유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오버 추천. 여섯 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엠폴리. 엠폴리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중앙 밀도와 수비 숫자 확보에 집중한 안정 운영형 전술을 구사한다. 에스포지토는 박스 근처에서의 침투 타이밍은 좋으나 공격 템포가 느린 경기에서는 고립되는 빈도가 잦다. 파치니는 이선에서 볼 간수는 가능하지만 공격 전환 시속도감과 마무리 연계에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삼비아는 왕복 활동량은 우수하나 측면 전개보다는 수비 안정에 치중된 임무 수행이 반복된다. 특히 최근 경기에서는 수비 라인을 깊게 내리며 박스 주변을 봉쇄하고 무실점 전략에 집중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베네치아. 베네치아는 3-5-2 포메이션을 통해 중앙 집중적 수비와 공간 차단을 중심으로 하는 수비 전술을 전개한다. 오리스타니오는 개인 돌파는 가능하나 전술적으로 수비 가담 비중이 커지며 공격력이 제어되고 있는 상태다. 귀트케르는 제공권은 뛰어나지만 빠른 역습 전환이 제한된 팀 구조에서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흐름이다. 키케 페레스는 중원 압박과 커버링 능력은 우수하나 전진 패스보다는 안정적인 후방 유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최근 경기에서는 수비 블록을 박스 근처까지 내리고 라인을 최소한으로 끌어올리는 형태의 운영이 반복되고 있다. 토킹 코멘트. 엠폴리와 베네치아 모두 수비 라인을 극단적으로 내리고 실점하지 않는 전략을 1순위로 설정한 흐름을 예고하고 있다. 두 팀 모두 강등권에 머무르고 있어 승리보다는 승점 1점을 얻는 현실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전개 속도는 느리고 공격 기회는 적으며 박스 근처에서의 신중한 대응만 반복되는 밀집 전술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이러한 전술 구도에서는 득점이 발생할 확률 자체가 매우 낮으며 득점 없는 무승부 혹은 1-1 극한 흐름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핵심 포인트. 엠폴리는 최근 박스 앞 수비 집중과 수비 숫자 유지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베네치아는 공격 전개보다는 실점 억제에 초점을 둔 극단적 블록 전술을 활용 중. 양팀 모두 승점 1점 확보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아 무승부 흐름 유력. 전략적 수비 운영과 승점 확보 목적을 고려하면 무승부 성립 가능성이 가장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추천. 핸디패 부주력. 언더오버 언더주력. 일곱 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릴은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여 점유 중심의 중원 조율과 좌우 전개 균형이 뛰어난 팀이다. 데이비드는 최전방에서 연계와 침투, 마무리까지 모두 가능한 득점 자원으로 박스 안 공간 창출과 세컨드볼 처리에 능하다. 페르난데즈 파르도는 템포 전환 시 중거리 시도와 침투 타이밍에서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하랄소는 측면에서 볼 운반과 크로스 모두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자원이다. 수비는 포백과 더블 볼란치 조합이 탄탄하며 상대가 수비적으로 나올 경우 역압박으로 전개를 끊고 다시 템포를 주도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오세르. 오세르는 5-4-1 포메이션으로 수비 밀집 위주의 운영을 고수하고 있으나 전개 속도와 연결 완성도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시나요코는 개인 전술은 뛰어나지만 고립 상황이 많고 연계가 따라오지 않아 마무리 빈도 자체가 낮다. 오나이우와 페랑은 볼 간수에 집중하지만 빠른 역습 시에도 슈팅 전개까지 이어지지 않는 장면이 많아 득점 기대치가 낮다. 수비는 박스 안밀집 수비를 통해 버티는 전술이지만 양측면 오버래핑 대응과 박스 외곽 미드라인 커버가 느려 공간 노출이 잦다. 특히 경기 후반에는 체력 저하로 인해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조직적 커버가 무너지는 흐름이 반복된다. 토킹 코멘트. 릴은 데이비드를 축으로 한 이선 침투와 박스 안 결정력, 그리고 중원 조율을 통해 템포와 공간 활용에 매우 능한 팀이다. 반면 오세르는 수비 숫자만 많은 5백 구조 속에서도 측면 커버, 전개 속도, 공격 전환 능력 모두에서 불안 요소가 뚜렷하다. 전술적 유연성, 박스 근처 압박, 결정력 효율성까지 종합하면 릴이 확실히 주도권을 가져갈 경기다. 핵심 포인트. 릴은 데이비드 중심으로 공격 루트가 다양하고 침투 완성도가 뛰어난 팀. 오세르는 수비 밀도만 높고 전개 속도 공격 루트의 질에서는 현저히 부족하다. 경기 템포 결정력 전술 완성도 모두 릴이 명확한 우위. 공격 효율과 구조적 우위를 감안하면 릴 승리가 유력하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릴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여덟 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 아우크스부르크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양윙을 넓게 활용하고 빠른 측면 전개를 시도하는 구조지만 중앙 압박이 약해 상대가 이선 침투로 템포를 끌어올릴 경우 수비 간격이 쉽게 벌어지는 문제가 있다. 에센드는 제공권은 좋지만 연결 과정에서 볼 처리가 느리고 클로드 모리스는 간헐적인 드리블 전개는 있지만 팀 전술과 유기적인 움직임이 떨어지는 편이다. 옌센은 활동량은 많으나 중원 커버에서 반복적으로 놓치는 장면이 많고 3백 수비 라인은 박스 근처 밀집 이후 세컨드볼 처리에서 불안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실점 대부분이 중앙 좌우 벌어지는 구간에서 세밀한 침투를 허용한 결과라는 점이 뚜렷하다. 프랑크푸르트. 프랑크푸르트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전방 삼각 조합의 전개 유기성과 중원 압박 유지력이
매우 안정적인 상위권 팀 컬러를 보여주고 있다. 에키티케는 박스 안 움직임과 침투 타이밍이 절묘하고 바오야는 공을 잡고 빠르게 방향 전환하는 능력이 뛰어나 박스 근처에서의 세밀한 찬스 창출에 능하다. 차이비는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에서 전방 조율과 후방 빌드업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수비는 더블 볼란치를 중심으로 미드필드 압박이 강하며 상대 전개를 일찍 끊어내는 구조로 실점 억제력이 높다. 토킹 코멘트. 아우크스부르크는 측면 전개 속도는 있으나 중앙 커버, 수비 간격 유지, 전개 안정성 모두에서 불안 요소가 많고 실제로 최근 경기에서도 후반 실점률이 매우 높은 상태다. 반면 프랑크푸르트는 전방 삼각 조합의 연계 유기성 중원 압박 능력 전개 완성도 모두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 중이다. 전체적인 전술 밸런스, 마무리 완성도, 수비 대응력까지 고려할 때 이번 경기는 프랑크푸르트가 경기 흐름을 지배하며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매치업이다. 핵심 포인트. 프랑크푸르트는 에키티케-바호야-차이비 조합이 매끄럽고 전개와 마무리의 완성도가 높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중앙 커버와 수비 응집력에서 반복적으로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템포 유지력, 수비 압박력, 박스 안 결정력 모두 프랑크푸르트가 확실한 우위. 템포 전개와 수비 조직력 차이를 감안할 때 프랑크푸르트 승리가 유력하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아우크스부르크 패 강추. 핸디 패 추천. 언더오버 추천. 9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비아레알. 비아레알은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측면 돌파이선 침투 중앙 조율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춘 팀이다. 아요세 페레스는 박스 근처에서의 움직임과 마무리 타이밍이 뛰어나며 예레미 피노는 좌측 돌파 후 컵백 전개가 매우 날카롭다. 다니 파레오는 템포를 조절하면서도 위협적인 전진 패스를 통해 전방을 연결해주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고 있다. 수비 조직력도 최근 들어 안정감을 회복 중이며 홈 경기에서는 라인 간격 유지와 전개 속도 면에서 뚜렷한 우위를 보여주는 팀이다. 레알 소시에다드. 소시에다드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점유율 중심의 운영과 측면 중심 전개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오야르사발과 쿠보 타케우사는 기술적인 전개는 우수하나 박스 안에서의 유기성은 상대 수비 블록에 종종 막히는 흐름이 많다. 특히 쿠보는 좌측 전개 집중이 심해지면 전술 밸런스가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으며 바렌네체아의 크로스 빈도도 높지만 이선 연계 시 포지셔닝 미스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수비는 400 구조지만 전환 속도와 뒷공간 커버에서 일정한 불안 요소를 노출 중이다. 토킹 코멘트. 비아레알은 빠른 템포 전개와 침투 타이밍에서 확실한 강점을 지닌 팀이며 특히 홈에서는 파레오 중심의 조직적 운영과 피니셔 조합이 매끄럽게 작동되는 흐름이다. 소시에다드는 점유율은 확보하나 박스 앞에서의 마무리와 수비 전환 속도 모두에서 불안정한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이번 매치는 비아레알이 유기적 전개 속도와 측면 돌파 기반의 확실한 찬스 창출을 통해 실속을 챙기며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전형적인 홈 경기 구도다. 핵심 포인트. 비아레알은 측면 돌파 중앙 침투 마무리로 이어지는 전개 흐름이 안정적인 팀. 소시에다드는 점유율은 유지하지만 침투 완성도와 뒷공간 커버에서 뚜렷한 약점 존재. 홈 어드밴티지를 바탕으로 전술 유기성과 마무리 결정력 모두 비아레알이 상위 구조를 형성. 포지션별 유기성 전개 완성도 수비 탄탄함까지 종합하면 비아레알 승리가 유력하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비아레알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